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C.S. 루이스의 책이죠. 실낙원 서문에 실린 아주 짧지만 강력한 한 챕터를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요. 예술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생각이 조금은, 아니 어쩌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예술을 평가하는 일, 오직 전문가만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질문 왠지 모르게 우리를 좀 작아지게 만들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이 영화, 이 음악에 대해 뭔가 한마디 하려고 하면 내가 뭘 안다고 하면서 괜히 주눅들게 되잖아요. 오늘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을 속 시원하게 뚫어보겠습니다. 먼저 C.S. 루이스가 깨부수려고 하는 그 문제가 대체 뭔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첫 번째 섹션, 비평가들의 배타적인 클럽입니다.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예술을 논할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생각의 한가운데에 T.S. 엘리엇이라는 아주 저명한 시인이자 비평가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당대 최고의 현역 시인들만이 유일한 심판관이다. 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시에 대한 좋고 나쁨은 오직 최고의 시인들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시는 시인만, 그림은 화가만, 또 음악은 음악가만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 대중은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기나 하라는 그런 상당히 배타적인 생각인 겁니다. 와, 그럼 C.S. 루이스는 이 엄청난 주장을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그는 이 주장이 사실은 절대 깨뜨릴 수 없는 다시 말해 논리적인 함정에 빠져 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자, 그 논리적 덫이 뭔지 저랑 같이 한번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잘 따라와 보세요. 1단계, 엘리엇의 말을 따르려면 우린 일단 최고의 시인이 누군지부터 알아야겠죠? 2단계, 그런데 누가 최고의 시인인지 알려면 그걸 판단하는 내 의견이 일단 말이 돼야 하잖아요. 그쵸? 3단계, 그런데 엘리엇이 만든 규칙에 따르면 내 의견은 내가 이미 최고의 시인 중 한 명일 때면 타당하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그가 말한 닫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인 겁니다. 최고의 시인을 찾으려면 내가 먼저 최고의 시인이 되어야 하고, 최고의 시인이 되려면 최고의 시인을 알아봐야 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무한 반복에 빠지는 거죠. 결국 아무도 비평을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논리적 오류에 되게 근사한 이름이 붙어 있어요. 바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라는 건데요. 결론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 증명의 근거로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결론을 끌어다 쓰는 거죠. 루이스는 바로 엘리엇의 주장이 이 오류에 빠졌다고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통쾌한 반박의 서막을 엽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드디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죠. C.S. 루이스가 이 꽉 막힌 순환 논리를 얼마나 기가 막힌 비유로 그냥 박살내버리는지 한번 보시죠. 루이스가 꺼내든 비장의 무기는 바로 이겁니다. 만드는 기술을 판단하는 것과 그 결과물의 가치를 느끼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이 비유는 정말 천재적인데요. 바로 요리사 이야기입니다. 요리사는 이 요리가 얼마나 어려운 기술로 만들어졌는지, 재료는 뭘 썼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음식이 맛있는지, 내 돈 주고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손님입니다, 손님. 기술에 대한 판단과 경험의 가치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명확히 다른 거죠. 이걸 그대로 시에 가져와 볼까요? 시인은 이 시를 쓸 때 얼마나 고뇌했는지, 얼마나 고도의 기술을 썼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를 읽는 경험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가치를 판단하는 건 바로 우리, 독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창작자와 감상자의 역할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루이스는 여기서 멈추진 않아요. 더 강력하고 더 우리 일상에 와닿는 예시들을 막 던집니다. 제목부터 재미있죠? 요리사, 구두 수성공, 그리고 시라니. 이게 바로 루이스의 가장 통쾌한 비유입니다. 신발을 만든 구두 수성공만이 이 신발이 당 신발에 잘 맞는지 아닌지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아니, 신발이 아픈지 안 아픈지는 신어본 사람, 바로 다 자신만이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는 비유 아닌가요? 보세요. 이 논리는 정말 어디에나 적용돼요. 치과 의사가 내 이에 충치가 있다고 말해줄 순 있지만 지금 당장 이가 옥신거리고 아픈지 아닌지는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편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내가 내리는 거죠. 이처럼 내 경험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오직 나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가슴에 새겨야 할 건 뭘까요? 드디어 오늘 분석의 결론입니다. 바로 당신의 취향이 중요한 진짜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전문가는 어떤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의 기술이나 배경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설명은 분명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하지만 오직 당신만이, 바로 여러분만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판단을 믿으세요. 그럼 전문가 비평은 다 필요 없는 거냐고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겨나죠. 그렇다면 위대한 비평의 진정한 역할은 대체 무엇일까? 어쩌면 그들의 역할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작품의 가치를 스스로 더 깊이 발견하도록 돕는 친절한 안내자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